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3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수에즈 사태가 4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상금 문제 판결이 나지 않아 몇 달 동안 선박을 압류당했었는데요. 결국 에버기브노 선사인 일본 쇼에이 기센이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압류가 해제됐습니다. 최근 에버기브노를 대리하는 영국 스탠 마틴 로펌은 양측 간 좋은 진전이 있었고 해결에 합의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에버기브노 좌초로 수에즈 운하가 6일 동안 차단되면서 세계 물류가 정지되는 등 일주일 만에 76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에즈 운하가 막히는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 덕분에 해운 운임이 폭등했고 HMM을 비롯한 국내 해운사들이 대규모 수혜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임 가격이 계속 상승해 해운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해운 운임이 9주 연속 최고가를 이어가면서 특히 국적선사 HMM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로 한국의 조선업까지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세계 물류량 증가로 선박이 부족해 신규 선박 발주 시장까지 활성화된 것인데요. 게다가 수에즈 사태의 주범인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 덕분에 대만에서도 한국에게 건조를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선사 에버그린은 1조 단위 컨테이너선 발주에 시동을 걸고 현대 미포조선을 건조사 후보에 포함시켰습니다. 에버그린은 10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해 선주와 조선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 미포조선이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어 조만간 대여급 수주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우리 조선업계는 에버그린의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고 20척 건조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수주가는 약 26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 급증세에 한국 조선소로 물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만 와나이라인은 현대중공업과 13,000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 시스펜은 삼성중공업과 15,000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컨테이너선 발주붐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 조선업황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조선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상 최저인 1만 명 이하로 감소한 것입니다. 일본 조선협회에 따르면 일본 조선소 근로자는 지난해 1만 명 수준에서 올해 9,200명 미만으로 1년 새 8%나 줄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 도장, 조립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은 숙련도를 대변하는 경쟁력 지표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조선 붐이 일었던 2010년 일본 조선소에는 15,000여 명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근무했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일본 조선소의 근로자들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한국과 치열한 경쟁으로 수주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조선소 폐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무라조선은 자회사 사세보증공업을 상성 건조에서 철수시켰고 미치 ENS 조선그룹의 타마노 및 치바 조선소는 수주 물량이 바닥났습니다. 1980년대 세계 조선 산업을 압도하던 일본이 침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하고자 일본은 조선소 1, 2위가 합쳐 합작사를 만들었지만 전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 일본 1위 조선사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저펜 마린 유네이티드가 공동으로 선박을 설계하고 영업하는 회사를 만들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부와는 달리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이 주도하는 조선업 시장 구도를 당장 바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조선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수주 랠리를 시작으로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히고 일본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5월 전체 선박 수주량 242만 CGT 중 한국이 142만 CGT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전체 선박 수주량 가운데 59%를 차지하며 2, 3위인 중국과 일본의 수주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는데요. 조선업 강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선박 수주량보다 7배나 늘며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주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까지도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 호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은 전달에만 원유 운반선과 PC선 등 총 7척을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의 75%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LNG 운반선 등 59억 달러를 수주하며 올해 목표의 65%를 달성 중입니다. 특히 카타르발 20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발주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올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건조 계약을 따낸 LPG 운반선은 54척이나 됩니다.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국내 조선 빅3가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가계약을 맺은 카타르발 LNG 운반선 수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한국 조선업계 3사와 총 100척 이상의 슬롯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LNG 운반선을 발주하기에 앞서 건조시설을 사전에 확보해둔 것으로 선박 투입 시점과 건조기간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부터는 발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호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계는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기술 선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의 만 에너지 솔루션과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 조선해양은 사우디 아람코와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도 미국 연료전지 제조사 블룸에너지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EU의 공식 발표로 인해 친환경 선박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안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연료에 탄소세가 부과되는 만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조선업계의 경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선박으로 불리는 LNG 선박 발주가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3사 LNG 선박은 모두 연간 목표치 조기 달성에 가까운 상황으로 대세는 한국 조선업계로 기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업계는 수소로 대표되는 차세대 선박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도권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EU의 결정으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보는 곳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 카를 포함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기술에만 올인하고 있는 토요타가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 토요타는 지난해 하이브리드 카를 191만 대 팔았었지만 순수 전기차는 고작 3,000대를 파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토요타는 전기차가 시기상조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토요타는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에 대한 올인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테라의 시계의 토요타 이사는 아직 하나의 옵션에 집중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에 올인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차가 함께 가는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IT, 전기차 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본 산업은 결국 도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가볍게 치부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주춤하는 사이 반면 한국은 탄소 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활약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